예, 안녕하세요. 랑랑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요즘 말로 간물주, 간물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로 신을 뜻하는 갓이랑 그리고 건물주를 뜻하는 물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이 되면서도 나도 한번 이 간물주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건물주가 되기 힘들다 이러한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속 한편에는 건물주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에는 번듯한 건물 하나 받아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리이다 하더라도 공부라든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물건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가구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제가 이제 영상 중에는 원룸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원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 입에 그게 많이 익숙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원룸이라 하더라도 다 다가구 건물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다가구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가 대표적인 것 같나요? 쉽게 말해서 수요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 대표적인 원룸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원룸 건물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가가 아무래도 원룸 건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학가 위주로 살펴볼 건데, 대학교만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를 대표하고 있는 대학교, 경북대학교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억에서 11억,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한 10년 정도 된 것들이 6억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한 것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축이라고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신축은 말 그대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인 거고요. 우리는 결국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알짜 건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룸 건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평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이 아파트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 빌라 주택, 건물 한 개짜리를 볼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단독 다가구로 해서 매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북대의 경우에는 북문이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2년 이내 신축 건물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융자금이 한 4억 정도 끼어져 있다. 물건이 한 8억 정도인데, 그리고 융자금이 한 4억 정도 돼 있구나. 여기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 비율이 그 아파트의 한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이 2억의 70%인 1억 4천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다가구 건물을 받게 되면 이 대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출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 방빼기라는 것을 하거든요. 각 지역의 소액 임차인 범위만큼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80% 혹은 90% 이렇게 받기가 힘든 거였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지만 다가구 건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호실마다 우리가 소액 임차인 범위만큼 빠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즉 비율이 더 떨어져서 우리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신축을 하거나 혹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에 있는 대출 금액 그대로 인수를 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이 대출로 잡혀져 있는 거고요. 현재 보증금을 받아 놓은 게 2억 6천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월세가 28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보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딱 보기 쉽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합이 10가구가 되는 집이고 원룸이 8개, 투룸이 1개, 주인 세대가 1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인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혹은 부모님을 주인 세대에 이제 살게 하면서 관리를 조금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수익 내역이 지금 현재 8억 5천에서 팔고 있는데 융자금 대출이 3억 8천이 끼워져 있고 보증금이 2억 6천 7백 정도 받아놨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이 융자금과 보증금 부분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6억 4천 7백만 원이 나와요. 그걸 이제 매매 가격에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2억 3백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미리 다 적어 놨었고요. 이 2억 3백만 원에 맞춰서 우리가 월세를 계산해 보면 수익률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보통 수익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단위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280만 원을 12달 받는다라고 쳤을 때 3,360만 원을 우리가 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3,360만 원을 100으로 곱해서 나누기 인수금액 2억 300으로 나눠주면 우리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16%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계산일 수밖에 없어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결국 원룸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든 게 관리라는 측면이거든요. 일단은 세를 받아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곳의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물건을 매입할 당시부터 건물에 큰 하자는 없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지, 내부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수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건물 개별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세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올 거예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각자 호실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방이 너무 추워요, 옆방이나 윗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처음 사람을 받을 때부터 조금 가려서 받아라. 아니 근데 처음 받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솔직히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받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건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가까운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비용 같은 측면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우리 원룸 수익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가 근처에 임대 수익이 가장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은가요? 쉽게 말하면 기숙사를 증축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경북대가 기숙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임대업자들과 여러 가지 마찰을 빚기도 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이슈들이 생겼을 때 내가 임대업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원룸 건물에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가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될 거고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내 건물을 조금 더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뭐 선물을 조금 드린다든지, 혹은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을 알아본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인 건물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물건을 받고 1년, 2년 내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간물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알아놓으면 좋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속 한쪽에 큰 꿈인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번 실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낭낭 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